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우니온 베를린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레버쿠젠이 승점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에서 우니온에게 12번째 무패 기록을 만들었지만 보움 경기 패배에 이은 하위팀과의 무승부로 패배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깊게 내려앉은 우니온에게 교체에 들어온 사네는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우루빅의 실수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크로스를 쳐내면서 균형을 잃고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공은 다이어와 스타니치 사이로 정확히 튀어나갔고 홀러바흐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언론 평가에서도 우루빅은 최하점을 받으며 실수가 부각되었고 해리 케인의 경우 전혀 영향을 못 미쳐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선발 출장에서 골키퍼 우루빅이 첫 번째 실수를 범했습니다. 84분 중앙으로 크로스를 흘려보냈고 베네딕트 홀러바흐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선수는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고 51분에 키미의 패스를 직접 받아내며 59분 유라노비치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중앙 수비의 오른쪽을 맡아 빌드업 플레이에 더 많이 기여하며 장거리 슛도 시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실수를 하지 않았으며 약간 어색한 백패스가 단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다이어는 아킬레스건 문제로 몇 주간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김민재를 대신해 출전했습니다. 31세인 그는 경기에 나갈 때마다 헌신과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케인은 전반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프리킥이 실패했습니다.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에게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오후였습니다. 레버쿠젠전에서는 출장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65분에 그나브리를 대신해 들어와 왼쪽으로 갔습니다. 75분에 훌륭하고 단호한 스피드 돌파로 1대0을 만들어 앞서 나갔습니다. 사네의 이번 시즌 7번째 골이었습니다. 사네와 스타니시치는 실수로 인한 결과를 인정하며 국제 경기 이후를 기약했고 콤파니 감독은 결과가 많이 아쉬운 듯합니다.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우니온은 수비를 잘하고 경기장 상태도 좋지 않았고 상대하기 불편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첫 골을 넣었습니다. 동점골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분데스리가 경기잖아요. 3점을 따고 싶었지만 오늘은 못 땄습니다. 국제 경기 이후에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엉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상황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모두가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기에서 실수를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우니온이 거의 90분 동안 20m 이내에 11명의 선수로 수비했음에도 팀이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경기였습니다. 성과와 결과가 있습니다. 3점을 따내지 못하면 결과에 실망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원정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후반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더 정확했습니다. 1대0으로 유지되었다면 성과와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한순간을 가지고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코너킥을 근거리, 중간, 원거리 포스트로 가져갔습니다. 이번 시즌에 우리에게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코너킥으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했듯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마지막 패스,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코너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위험을 만들어냈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 때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이에른의 팬들은 아직까지는 우루빅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우니온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건 지난주였습니다. 바이에른은 CL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최소 2경기가 더 남았는데 리그에서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지 말고
남은 일정에서 보움에 대한 복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른 우르빅 같은 젊은 골키퍼를 비판하는 건 완전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물론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점도 발전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마누엘 노이어와 같은 루틴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르빅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그를 깎아내리는 대신 우리는 우르빅을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골키퍼인 그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노란 옷을 입은 인턴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봤습니다. 10명이나 외야에 있는데 경기장에 6, 7명밖에 출전하지 않아 우르빅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케인, 그나브리, 무시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게으른 사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3부 리그 감독을 고용하면 리그 우승이 가능하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거나 보기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회가 베팅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리그 우승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현재보다 승점 차이가 작으면 마지막 두 번째나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감독이나 팀 모두 수비가 빽빽한 상황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테르와의 경기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생할 것입니다. 오늘의 실망에 대해 특정 선수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대이하였습니다. 콤파니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콤파니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승 경쟁에서 강력한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에서의 위치는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지난 보움과의 리그 경기는 팬들에게 팀의 역량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지만 오늘 밤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는 팀 내부의 문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